오빠,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65세 박철수는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고 미국 텍사스로 이민 갔습니다. 이일저일 안 해본 게 없던 박철수는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 덕분에 김치찌개 식당을 열고 대박이 났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고향의 맛이라고 식당을 자주 이용했고 매주 나가는 한인교회에서 무료 봉사도 하는 금슬 좋은 부부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었고 사실 남편 박철수는 한국에 20살이나 어린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철수의 이중 생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방 커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텍사스의 오후 햇살이 작은 한인 식당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65세는 주방 문틈 사이로 아내 순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부터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상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박힌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허리는 이미 90도로 꺾여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김치 주문이 10통이나 들어왔어요. 교회 바자회 기부용 김치찌개도 50인분 준비해야 하고.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한국에서 철수가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됐을 때부터 이 낯선 땅에서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가락, 굽은 허리. 한때는 예뻤던 여자가 이제는 낡은 가정부처럼 보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그녀의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와 언제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철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미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자신이 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줄은, 6개월 후 차가운 골목에서 죽게 될 줄은. 어느 월요일 아침 철수는 식당 앞 주차장 차 안에 앉아 핸드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오라고 할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민지였습니다. 45세, 철수보다 20살 어린 여자. 작년 한국 방문 중 호텔바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철수의 손가락이 답장을 입력하려는 순간 식당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치통이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방 문을 열었을 때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하얀 앞치마를 적시며 바닥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여보.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빠르게, 냉정하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지는 건가? 순자야. 철수는 그제야 다급한 목소리를 만들어 외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원 응급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마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짜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는 척하는 연기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텍사스 한인교회 지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일만 하셔서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김치찌개 무료로 나눠주시고 남편분 사업 망하셨을 때도 묵묵히 버티시고 철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술이 저도 모르게 살짝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박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교회 권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화장실 좀. 철수는 조문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등지고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 따위 없는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웃음은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드디어 3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김치 냄새 풍기는 여자, 굽은 허리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이제 자유였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주만 기다려. 우린 텍사스로 오게 될 거야.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빠. 그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슬픈 얼굴, 눈썹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한숨을 쉬는 표정. 완벽했습니다. 철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들이 그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3주 후 철수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민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45세지만 화려했습니다. 붉은 립스틱,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 명품 선글라스. 순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 민지는 그에게 달려와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어색한 조합. 철수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봐라. 이 여자가 날 선택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들의 시선은 부러움이 아니라 경멸이었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철수는 들떠서 말했습니다. 텍사스 집 정리하고 달라스로 이사 갈 거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민지와 나 둘이서. 민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런데 식당 매각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철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50만 불 정도요? 그리고 저축한 거 합치면 80만 불은 되죠. 민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철수는 그걸 사랑의 미소라고 착각했습니다. 8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정도 되는 돈이죠. 순자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30년간 모은 돈. 철수가 3개월 만에 날려버릴 돈. 달라스 고급 아파트 30층.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지야, 이 소파 어때? 5천 불짜리야. 오빠 취향이면 좋죠.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붉은 네일이 빛났습니다.
순자는 내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김치만 썰었었습니다. 민지는 순자처럼 김치를 담그지도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오전 11시에 일어나 네일샵에 갔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철수의 카드로.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8,000불이에요. 철수는 가격표를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8,000불. 순자가 식당에서 한 달 동안 벌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자. 오빠 최고예요. 민지는 그의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입술, 달콤한 향수 냄새,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오빠, 우리 라스베이거스 여행 갈까요? 일주일 정도요? 그들은 라스베이거스로 갔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습니다. 5만 불. 철수는 웃으며 괜찮아, 재미있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지출했습니다. 민지가 원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민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오빠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밖에서는 민지가 그의 서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까 철수에게 보여줬던 달콤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 주식계좌. 민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응, 거의 다 왔어. 한 30만 불 정도 남았어. 다음 달이면 깨끗하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이 할아버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어. 뭘 사자고 하면 다 사줘. 바보같이. 완전 호구야. 민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요. 뭐 먹으러 갈까요? 민지는 다시 천사 같은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즐기던 어느 화요일 아침, 철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침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도, 화장실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문이 활짝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옷들, 구두들, 가방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딸각.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 현금 5만 불, 고급 시계들, 금반지들, 순자가 평생 모았던 금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금목걸이, 그녀가 결혼 20주년 때 철수가 선물한 금목걸이, 장례식 때도 그녀의 목에 걸어주지 않고 가져온 그 목걸이, 그것마저 민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3개월 동안 재미있었어요. 저는 사랑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왔던 거 모르셨죠? 바보 같은 남자.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순자 할머니 금목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잘 쓸게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5,000원. 8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2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와 그가 모은 돈. 순자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며 모은 돈. 3개월 만에 3,000불, 그러니까 5,000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30층. 방음이 잘 되는 이곳에서 그의 비명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김치를 썰던 거친 손, 교회에서 봉사하며 웃던 따뜻한 얼굴.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하던 목소리. 그리고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자신의 모습.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그가 3개월 만난 사기꾼에게 돈을 빼앗기고 나서야 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달라스 다운타운 노숙자 쉼터 앞.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워진 얼굴, 냄새나는 몸. 더 이상 롤렉스도 없었습니다. 명품 벨트도, 고급 구두도.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렌트비를 못 냈습니다. 카드값도 못 냈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다음 분, 자원봉사자가 그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연민과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플라스틱 쟁반을 받았습니다. 시든 샐러드, 차가운 스파게티 한 접시, 작은 빵 한 조각. 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파게티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치찌개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끓여주던 텍사스 한인들이 고향 맛이라고 극찬하던 그 김치찌개. 뜨겁고 얼큰하고 따뜻했던 그 맛. 민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접시에 30만 원씩 하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스파게티가 그 어떤 음식보다 쓰라렸습니다. 철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곧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쉼터 복도 한쪽 구석에 얇은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30년. 순자와 함께했던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망했을 때 순자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요라며 웃어줬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서툰 영어로 일자리를 구하며 고생했습니다. 김치찌개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우리 해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진심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순자는 남을 돕는 게 행복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가난한 한인들에게 김치찌개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남편.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철수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쫓겨난 후 화물차를 얻어 타고 왔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자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철수는 텍사스 한인교회 앞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 그를 외면했습니다. 저기, 혹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목사였습니다. 박 집사님? 박 집사님 아니십니까? 김 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철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젊은 여자분이랑 재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목사는 한숨을 쉬며 지갑에서 $20를 꺼내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손에 쥔 $20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평생 10센트, $1를 아껴가며 모았던 그 돈. 민지가 하루에 수천 달러씩 펑펑 쓰던 그 돈. 하하. 그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피해 걸어갔습니다. 미친 노숙자. 그들의 눈에 그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순자의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순자의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이 황금 중국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서 있던 그 자리. 이제는 중국인 요리사가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와 그를 쫓았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옮겼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철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런 날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섰었지. 따뜻한 주방, 김치찌개 끓는 냄새, 순자의 온기,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철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3일 후 청소부가 골목에서 철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은 텍사스 한인교회 소규모 예배실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김 목사와 교회 집사 2명뿐이었습니다. 순자의 장례식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그녀가 나눠준 사랑을, 그녀의 따뜻함을. 하지만 철수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짧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영정사진 속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찍은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 목사는 철수의 유골함을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무덤역. 그곳에 철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남편분을 데려왔습니다.
김 목사는 한숨을 쉬며 유골함을 땅에 묻었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살았던 사람. 박철수, 철수의 묘비에는 아무 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비문을 쓸 사람도 쓸 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신선한 국화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를 기억하는 교인들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묘비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 후 텍사스 한인교회 지하 식당에서 김치찌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김치찌개는 고 박순자 집사님을 추모하며 준비했습니다.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평생 이 김치찌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남편분은요? 박철수 집사님 말씀이에요. 김 목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도 순자 집사님 곁에 묻혀 계십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김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 집사님의 그림자처럼 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진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철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지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순자 할머니의 금목걸이를 팔찌로 개조한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다음 타겟은 정했어? 민지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응. LA에 사는 70대 한인 사업가. 이번엔 좀 더 큰 거 노려볼까 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그저 여러 명의 타겟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텍사스 할아버지는 너무 쉬웠어. 완전 호구였다니까.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곧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3개월 후 민지는 칵테일 바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 준호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세련된 말투, 그리고 여유로운 태도. 민지 씨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준호는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늘 남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난 건가? 민지는 준호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투자 기회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인데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요. 내 지인들도 다 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럴듯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민지 씨라면 특별히 3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철수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거든요. 준호 씨, 정말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나도 이미 1억 넣었어요. 6개월 후면 2배가 돼서 돌아와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결국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미안한데 급하게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면 정말 아까워. 얼마나 필요해요? 2천만 원만 더. 이것만 넣으면 우리 수익이 3배로 늘어나.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천만 원을 넣은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생각을 굳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송금을 한 후 잘 받았다는 연락도 없고 궁금해서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사라져버렸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가 알려준 투자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에는 준호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상품도 없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닌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민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철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돈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빌린 돈까지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그제야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누군가 자신에게 똑같이 한 것입니다. 달콤한 말, 믿음, 그리고 배신. 6개월 후 민지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모두 팔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금팔찌도 팔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12만 원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갚으라며 계속 연락이 오고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얻은 거지?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정말 날 사랑하는 거지? 그 간절한 눈빛, 그 떨리는 목소리. 민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완전 호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준호를 믿었던 자신의 모습이 철수 할아버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남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속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탐욕으로 파멸했지만 적어도 그의 묘비는 순자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그녀가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누가 그녀를 위해 눈물 흘려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도 친구도 사랑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것이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을 속인 사람은 결국 속임을 당하고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결국 상처를 받고 남을 이용한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텅 빈 눈빛, 그리고 초라한 미래. 세상에는 공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진짜 사랑을 모르고 화려하고 달콤함에 빠져 계시지는 않나요? 곁에 누군가가 진짜 사랑을 모르고 계신다면 톡톡 두드려 주세요. 지금까지 다방커피였습니다. 이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